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인사이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유형별로 방어 기제가 어떻게 다른지 유형별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어 기제는요, 기존 심리학에서 다루던 방어 기제와는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가 꼭 그 유형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또 다른 방어 기제를 쓰기도 하니까 대표로 쓰는 방어 기제에 대해 다루면서 또 자주 쓰는 다른 방어 기제도 같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어 기제라는 것은 사실 나에게 처한 상황이나 이제 나의 어떤 감정 반응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럴 때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행동적인 문제들이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방식으로 대처를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또 그 사람한테는 어떤 단기적인 이득이라도 있거든요. 이득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도 그 사람한테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흡연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냄새도 나고 비용도 들고 건강도 해치는 등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방어 기제들도 어떤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뭔가 무마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시고 나머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형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판류형의 방어 기제는 부인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저희 카페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금 어둡고 힘든 얘기를 듣는 게 저의 일상이긴 해요. 하지만 제 가끔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그룹분이 같이 오셔서 얘랑 얘는 왜 싸우나요? 우리가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상담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는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기도 해요. 장형분들이 특히 다른 에너지 센터에 비해서 조금 더 솔직한 특징이 있어요. 전에 사례 중에 8년분이 이제 방황기제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이제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같이 온 친구분들께서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문을 가리켜서 막 웃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힘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가요? 그럼 아니요 이러고 또 어떤 지배욕이 좀 강하신 걸 느끼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바로 이제 면전에서 이게 참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판류형이 쓰는 아주 단순한 방어 기제입니다. 판류형 여성분의 경우는 좀 힘에 대한 부분, 좀 강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방어 기제를 쓰시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유형이다. 이제 그러시는 것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유형의 방어 기제는 혼수 상태입니다. 주로 어떤 때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좀 타인에게 비난을 받거나 일이 잘못 돌아갔을 때 그것이 자신의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구유형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기 비하감 이거를 느끼기 싫을 때도 이제 멍을 때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구유형이 가장 먼저 생긴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형을 보면 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본성과 분리됐던 첫 번째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자기 비하감 그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럴 때 구유형을 보고 이제 주변에서 답답하게 느끼시기도 하고 계속 더 강하게 비판한다거나 재촉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욱더 구형분들은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얘기로 조금 구유형들이 안심하고 다시 그 사고 회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은 인류형의 방어기제인데요. 인류형은 반동 형성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 속담 중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유사한 방어기제인데요. 이제 인류형이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인류형들은 나쁘거나 틀린 것을 회피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혹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가 나고 이런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화가 난 건 잘못이고 나의 문제야 라는 어떤 나쁘다는 판단 때문에 그 감정을 얼른 숨기고 이제 화를 참으면서 반대로 오히려 상냥하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대방은 일령이 화가 났다는 것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일령 자신은 그 분노의 감정이 계속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고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와 일령의 어떤 제어가 안 되는 분노와 또 굉장히 큰 관련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형으로 넘어가서 이유형의 방어기제는 억압입니다. 이유형 분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촉이 발달해서 저 사람이 지금 더운가? 목이 마려운가? 배가 고픈가? 감정적으로 힘든가?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눈치를 채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디고 혹은 모르기조차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들여다보면 이유형분들이 타인을 보살피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욕구가 베이스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라든지 어떤 호불호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저 사람 되게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타인 지향적으로 살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또 분노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타인만 챙기지 말고 이 억압된 자신의 감정과 호불호를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삼형의 방어기제 동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일시라는 건요, 삼형이 워낙에 자기가 어떻게 타인에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연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혹은 존경하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동일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회 자기보존이라고 하면 워낙 돈에 대해 관심이 많게 되니까 백종원 씨나 이런 분들처럼 갑부인 분들 나는 저 사람이 롤모델이야 이러면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본능이 또 1대1 본능이라면 또 연예인들 이효리 씨처럼 이런 화려한 어떤 연예인의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동일시하고 모델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제 그리고 사유형으로 넘어가면요. 사유형 분들은 좀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곤 하는데요. 본인의 감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날씨라던가 어떤 환경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가파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되게 좀 얼어붙게 만들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해소하실 때는 이제 이걸 글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미술적인 부분으로 잘 승화를 시키는 게 또 사유형 분들이죠. 그래서 사유형 분들의 어떤 그런 승화된 작품들을 보면 맞아 나한테도 저런 감정이 있었지 어떻게 이 마음을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감탄이 나오곤 합니다.
O유형의 방어 기제로 넘어갈 텐데요. O유형들의 방어 기제는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물리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뒤로 멀어진다던가 감정적으로 좀 멀어진 느낌을 준다던가 여러 방면으로 거리를 두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저는 타인에게 뭐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비해서 좀 굉장히 안전하고 약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 O형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에게 얼마나 사람을 상처 주는지 아느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랑에 빠지는 순간조차도 확 뒤로 물러서는 게 있거든요. 이게 O형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떤 감정이 자신을 뒤흔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것을 굉장히 빨리 차단하고 싶고 억압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냥 타인과의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자신과의 감정과 또 거리를 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되게 타인한테 버림받는 느낌을 들게끔 하는 되게 고약한 방어 기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모든 방어 기제들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을 때 어떤 두려움이 베이스로 작동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육류형 차례인데요. 육류형의 방어 기제는 투사와 책임 전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투사라는 것은 사실 내면에 있는 내 감정인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제 타인에게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제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것, 그런 것과 연관이 있고요. 좀 걱정이 많은 육령의 특징과 어우러져서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으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좀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 때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문한 육령 내담자분들께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책임지라고 한다고 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전 재산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인정하면 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렵게 두렵게 느끼면 계속 변명을 하고 이제 책임 전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자신이 인식을 하고 뭐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너무 공격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한 시각을 가지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첼류형 차례인데요. 첼류형의 경우는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첼류형은 사실 방어 기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먼저 합리화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 있죠. 굉장히 높은 곳에 포도가 있는데 여우가 그걸 따먹기 어려우니까 에이 저거 쉴 거야. 내가 못 따는 게 아니라 쉬어서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칠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피 기제와 또 긍정적인 성격과 어우러져서 그냥 좋게 과거의 힘든 일도 좋게 기억을 하고 자신의 실패도 그냥 미담으로 아니면 희화해서 그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칠령은 이거 외에도 조금 감정적으로 느끼기 힘들 때 주지화라는 방어 기제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주지화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머리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연을 당했다, 뭐 가슴이 아프다 이럴 때 사랑이라는 것은 뭐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칠령은 이렇게 주지화도 많이 쓰고요. 또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는 또 삼류형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유형도 주주어라는 방어 기제를 또 많이 쓰죠. 이렇게 오늘 이제 9가지 유형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엔 참 아픈 측면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 아픈 사람도 많고 아픈 사건도 많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 기제는 정말 단기적으로는 쓸만할 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방어 기제를 특히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좀 움츠러들었구나, 상처받았구나, 내 방어 기제가 작동했네, 이런 거 자각하시는 거, 이게 1순위고요. 그리고 혹시 타 유형이 방어 기제 쓰시는 걸 보면 지금 좀 힘든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상대방이 이완될 수 있게,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좀 부드러운 말투, 배려하는 행동, 이렇게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